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고전학당 8번째 교재는 학어집입니다. 학어집. 예, 이 학어집도 근래 많이 알려져서 그래도 좀 개화된 근대식 그 서당을 하겠다는 분들은 학어집을 하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근데도 아직은 안 알려졌어요. 자, 이 학어집은 말 그대로 단어를 배우는 걸 모아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학어집은 정축년, 중양이니까 9월 9일이랑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정축년은 1877년입니다. 자, 그래서 정축년 9월 9일 날 나왔는데 이때 쓴 사람이 박재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의 생몰이라 잘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대략 요 1877년을 딱 보니까 고종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요 사람이 쓴 계몽서가 바로 뭐냐면 발몽편이에요. 발몽. 계몽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학어집이나 이런 것들이 다 소학교재인데 주로 이런 거 쓰신 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학어집은 판본이 많습니다. 베껴 쓰니까. 그러다 보니까 판본마다 순서가 바뀐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판본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걸 교재로 만들 겁니다. 자, 학어집은 단순한 단어들에 대한 유래나 이런 걸 설명하는 건데 요게 이제 백과사전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천문, 자연, 꽃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단어들 있죠. 그걸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 공부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문장이 어렵지를 않아요. 아무래도 학동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 주로 명물이다. 명물이란 뭐냐면 사물의 이름에 관련된 소학교재고 자연 사물에 관계된 한자를 배우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자, 그래서 판본에 따라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거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제 판본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판본을 선정해서 교재로 만들어서 배울 겁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자학. 우리도 1800년 되면 자학 교과서들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중국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문자 몽구 했듯이 자, 그럼 뭐냐? 유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희춘. 이분도 민속학 관련돼서 많은 책을 썼는데 이 유합이라는 책 중국에도 유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합이라는 게 뭐겠어요? 사물의 종류를 합한 거잖아요. 그래서 글자나 이런 것들을 쭉 모아놓은 자학 총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분이 유합이라는 책을 또 써요. 그런데 후대에 이제 늘어나니까 여기다 보충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신증 유합입니다. 이런 책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유합과 신증 유합. 자,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요거 100년이니까 금방 알겠죠. 요거. 아까 우리가 영년 총화 배웠죠. 그러니까 100이라는 것은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딱 보면 알잖아요. 100년.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는 주련들을 딱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부가 도움이 되겠죠. 100년 초에. 그 다음에 우리 정약용 선생님이 쓴 아학편. 이것도 정약용 선생님은 이것만 쓴 것이 아니라 우리 말을 뭐 속담이나 이런 것들을 쓴 우리식 한자를 가장 많이 또 수집하고 저술하신 분 중에 하나죠. 다산 아학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최세진의 훈몽자회. 훈몽도 딱 보니까 뭐겠어요? 학동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글자들을 모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 글자들은 있으면 한자로 해석을 했죠. 이건 처음으로 그렇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시고 우리 한글로.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역, 니은, 디귿 이름을 처음으로 정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원래는 한자 교과서예요. 우리는 한글로 알고 있지만 한자. 그러니까 하면 하늘편.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500년 전에 400년 전에 이런 식으로 읽었구나 하는 자학 교과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러한 자학 교과서 중에 하나가 학어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학어집의 첫 번째는 천입니다. 천 여기 써 있죠. 이렇게 천자, 천이란 창창재상이 되겠죠.
창창재상. 위에서 푸르고 푸르다. 창창비천, 현현비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무형질, 무단의, 무상하사방, 허공공, 무부재, 이렇게. 그래서, 창창비천, 현현비천. 푸르고 푸른 것은 낮을 말하는 거고, 현현은 어두운 거. 그러니까 우리가 푸르다는 것이 하늘이 아니라는 거죠. 저것은 우리가 보는 대상의 물이지, 하늘이 갖고 있는 기능적인 건 아닌 거죠. 현현, 어둡고 어두운 것이 하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걸 보고 하늘이라는 건 저것은 공간인 걸 말하죠. 고대인들은 저 하늘이 어떠한 사물을 움직이고 우리의 정신에 이것을 만들어내는 무엇인가라고 생각한 거죠. 그걸 우리는 동양철하고는 천지인이라고 보는 거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생명적인 힘, 에너지, 또 물질적인 형상을 만드는 에너지, 그걸 지라고 하는 거죠. 천지. 그리고 그런 기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런 것은 사람의 기운. 그러니까 사람의 기운은 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부모님이라 본 거죠. 천지인. 그래서 천자는 창창재상이라 하죠. 그래서 경청. 이제 공부가 들어가면 경청이 어디서 나왔느냐? 주역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가벼운 기운은 위에 가서 하늘이 되고, 무거운 기운은 땅에 내려와서 땅이 된다. 그죠? 예. 형어상자는 위지천이요, 형어하자는 위지기다. 이런 것들, 그거 다 거기서 이제 뽑아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은 뭐냐? 가벼운 거다, 이거죠. 가볍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무게를 가볍다는 게 아니라, 형상적으로 육체가 있는 것은 에너지가 있으니까 질량이 있는 거고, 이 형상이 아닌 것들은 질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맑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눈에 안 보인다는 뜻을 말하는 거고요. 탁하다는 것은 눈에 보인다는 뜻이에요. 더럽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를 배울 때 정말 잘 배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그죠? 거물현 누루황. 그러면 왜 하늘을 검다 그랬을까? 그죠? 땅은 왜 누르냐, 그죠? 우리가 현현할 때 그것은 색깔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현이라는 것은 퍼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퍼진다. 현. 하늘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퍼진다. 그럼 황은 뭐냐? 뭉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뭉친다. 황은 이걸 말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황. 이 땅의 기운이 다 뭉친 걸 황이라고 그래요. 뭉치는 거. 그러니까 땅의 기운은 뭉치는 거. 하늘의 기운은 퍼지는 거. 그러니까 하늘은 퍼지고 퍼지고 땅은 뭉치고 뭉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맞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경청하면 가볍고 가벼우며 눈에 보이지 않고 맑고 맑은 면서 지고라는 것은 끊임없이 높다는, 예전에는 이제 높다라는 게 이게 하늘이고 이건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은 끊임없이 높은 거고 땅은 끊임없이 낮은 거라고 봤죠.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만유인력 때문에. 그러니까 지고라는 것은 지금의 개념으로는 끊임없이 펼쳐져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가장 높은 꽃 꼭꼭 지고 하면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극이 있잖아. 극. 북극. 북쪽의 끝. 북극. 그럼 북극에 뭐가 있어요? 상자가 있는 거죠. 이게 지고인 거죠. 지고. 자. 그래서 아주 높다. 가득 차고 아주 높다. 일월성신. 사실은 이게 해와 달과 별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과 이 별을 모두 주관하는 진이 있는 거죠. 사실 요거 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사실은 4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신을 어떻게 따로 할 수 없어서 제가 그냥 해와 달과 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신 하나, 요것은 북극성을 말하는 거, 모든 별들을 주관하는 힘, 여기에 바로 상자가 있는 거죠. 제가 별이 매달려 있다. 매달려 있다는 것은 사실은 매달려 있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결되어 있다. 모든 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학어집에 보면 천하면. 자, 그러면 다음은 일입니다. 자, 일 하면 일이라는 것은 해라는 것은 태양지 정야라고 되어 있죠. 태양의 씨알이다 이거죠. 태양의 씨알.
그러면 태양은 뭐냐? 저 해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태음과 태양은 하나의 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펼쳐지고 늘어나는 것은 양인데, 그러한 그 늘어나고 생기는 것을 주관하는 걸 태양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뭉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 눈에 보이는 걸 태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태음 중에 가장 으뜸은 달로 봤던 거고, 태양의 으뜸은 해로 봤던 거죠. 그러니까 해가 태양은 아니에요. 태양 가운데 해가 있는 거예요. 태음 가운데 달이 있는 거고. 근데 많은 분들은 태양을 해로 알더라고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태양의 정화다. 그죠? 그래서 제가 정화를 뭘로 했다 하다가 이 CR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 남자들 다 CR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그래서 하늘에, 태양의 CR이다. 동승,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서쪽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겨울에는 짧고, 그죠? 아무래도 겨울에는 동지니까, 이렇게 되니까 해 길이가 짧은 거죠. 그리고 하지는 해 길이가 넓기 때문에 낮이 많은 거고, 그래서 겨울에는 낮이 짧고, 여름에는 낮이 길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어집이 학동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베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학하면 오늘 이거 20번 베껴. 그러면 거기다가 일자, 태양지, 정야, 동승이, 서초, 동즉단, 하즉장, 이걸 통해서 문장을 배우는 거예요. 계속 쓰면서 이렇게. 어차피 한문이라는 것은 같은 좋은 문장을 반복해서 써서 익히는 거니까. 자, 요게 바로 일이고요. 학어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어집도 되게 재밌어요, 보면. 자, 나무 목자는 어떻게 되느냐. 나무 목자는 이렇게 씁니다. 식근, 뿌리를 심는다. 어디에다가? 흙에다가. 그죠? 땅에 뿌리를 심는다. 땅에 뿌리를 심는다. 땅에 뿌리 심는다. 그래서, 여기 가지가, 두터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간선도로 할 때, 가지가 두터워지고, 그죠? 점점 길어지면, 점점 자라면, 가지가 두터워지고, 점점 또는 지간해도 됩니다. 가지와 기둥, 이렇게 나무의 줄기, 가지와 줄기가 점점 자라면, 봄에는, 즉, 엽생 뭐 이런 거 쓸 필요도 없죠. 그냥 엽. 그래서 봄에는 잎사귀, 그러니까 잎이 자라고, 하즉 하면 여름에는 그늘지고, 이때 음은 이제 그늘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자를 창의적이라 한 이유가 그것 같아요. 여름에는 그늘지고, 이렇게 여름에는 우거지고, 그냥 그늘졌다는 것은 우거졌기 때문에 그늘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번역은 우거지고로 했습니다. 여름에는 우거지고, 가을에는 떨어진다. 겨울에는 없으니까 안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추즉낙, 그러면 이제 애들한테 야, 동 하라. 동즉. 자, 선생님 뭐 쓰겠습니까? 이제 애들이 쓰겠죠. 뭐 이렇게 동물 쓰겠죠. 이렇게. 또는 휴자를 쓰는 사람도 있겠죠. 저는 면자를 쓰겠습니다. 잠잘면. 겨울에는 잠잔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문제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선생님, 야, 추정낙 끝 하면 안 되는 거죠. 선생님은 여기다, 야, 니들이 겨울이라면 뭘로 쓰겠어 하면 애들이 창의라는, 그게 이제 이걸 통해서 시 같은 걸 배우는 거죠. 아, 시는 이렇게 지는구나. 그러면 동즉하고 땡하고 여기에 제일 잘 한 애들한테 이만한 광명단 둥글둥글한 거, 그걸 탁 주는 거죠. 선물로. 그래야지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학어집입니다. 나무에 대한 인식이죠. 그러면 이게 좋잖아요. 춘즉 엽, 하즉 추즉낙, 동즉면, 동즉휴, 동즉동,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쓸 수 있어요. 겨울에 나무가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비, 준비할 비자. 다음 해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이 있었구나. 꽃에 대한 해석입니다. 꽃은 이렇게 씁니다. 동풍, 취, 불취. 그러니까 동풍이 불면 백화네발, 여러 꽃들이 핀다, 만발한다, 핀다. 어떤 것은 붉은색, 어떤 것은 흰색, 어떤 것은 황색, 자색이 있고, 봉접,
벌과 나비가 실에 때에 맞추어 날아와서 그 향기를 찾는다. 아주 꽃은 뭐 겨울에 피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나비 이런 걸로 시적으로 잘 표현했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학어집은 이런 자연사물들의 글자를 분석하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출판된 게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필사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여기 글자를 통해서, 요걸 통해서. 요게 바로 학어집 원본들입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다 소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많다는 건 그만큼 필사를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동들에게 화하면 이걸 수백 번 쓰게 함으로써 한자를 익히게 했던 가장 기본적인 자학 교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자TV의 월수금을해서 아마 학어집이나 이것들은 5월, 6월, 7월 달쯤 될 겁니다. 자, 아니죠. 3, 4, 5니까 6, 7, 8 정도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전학당에 가면 요거 전부 다 이제 우리말로 풀어서 한 건 다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혹시 이 한자를 배우는 이렇게 바람이 한번 불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서당 선생님으로 가시는 선생님들한테 도움되기 위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런 자료 풍부한 교재를 가져야만 다양하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교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8번째 교재 학어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